안녕하세요. 김성현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정의용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수를 공개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공개한 바에 의하면 2월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국민의힘 책임당원수가 11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것은 장동혁 지도부가 성립된 6개월 동안에 35만 명, 즉 48%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볼 적에 한 달에 평균 5, 6만 정도가 계속 늘어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장동혁 지도부가 당원 중심주의를 표방하면서 당원 배가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꾸준히 책임 당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발 한 발 따박따박 전진해 나가면서 우파 운동의 중심이 채워지고 그 중심이 채워지면서 이제 우파가 전반적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기틀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호들갑을 떨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그 정확치도 않은 여론조사, 단편적인 여론조사를 가지고 자꾸 뭐 필펜이 뭐 폐색이 짙다는 등 뭐 이런 호들갑스러운 얘기들을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선거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상대편을 또 봐야 돼요. 이쪽 편만 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함께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올라오는 수치가 그렇게 나쁜 수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믿고 함께 전진하고 싸우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속에서 내부 분탕질, 자꾸 뭐 중도층 뭐 소구력이니 뭐니 이러면서 자꾸 내부 분탕질을 치는 한동훈 계열이나 일부 오세훈과 같은 그런 중도파인지 뭐 이런 자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일본 다카이치 보세요. 뭐 공명당, 입헌민주당 다 중도파들 망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직 승부는 전혀 예측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점차로 충분히 이 우파 중심을 갖고 우파가 따박따박 전진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로 저는 세 가지를 꼽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미국에서 트럼피즘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의 우파 국제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완전히 중국 돈 갖고 전 세계를 휩쓸면서 사실상 중국이 지배하는 듯한 1대1로 시진핑의 1대1로가 지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등장할 적에 등장했을 적에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미 공화당 내에서 친중파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들이 다 배신 때리고 뭐를 하면서 사실 1기 트럼프 정권 때는 별로 힘을 못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2기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좀 내부가 완결되고 또 공화당이 트럼프 사람들로다 딱 채워지니까 그다음부터 베네수엘라, 마두로, 쿠바, 이란 뭐 이렇게 쫙쫙쫙 펼쳐나가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전략이. 그리고 이것이 결국엔 이란과 베네수엘라 석유를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던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트럼피즘이 확산되고 있고요. 그 결과물로다 옆 나라인 지금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완전히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중도개혁이라고 하는 떠들고 있던 공명당, 입헌민주당 완전히 작살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시진핑 체제가 이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유샤와 시진핑은 자기 분신과 같은 장유샤를 잘랐잖아요. 유전리 자르고. 하지만 이것이 시진핑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유샤 뒤에는 유이안하고 그 다음에 덩푸팡 해갖고 유소기의 아들, 등소평의 아들 해갖고 태자당 그룹이 쫙 있고요. 그 뒤에 원로 그룹이 있어갖고 이들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시진핑의 일인 독재 체제 마오이즘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은 또 지금 등소평의 개혁 개방, 그 다음에 민주사회주의 이런 것들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요. 이론 투쟁으로라도
딱 대치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엄청나게 중요한 게 이 태자당 그룹이 이 귀족 그룹이지 않습니까? 공산 귀족 그룹. 이 공산 귀족 그룹이 해외로 그동안에 중국 경제 발전 과정에서 해외로 빼돌린 돈이 거의 20조 달러라는 겁니다. 20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경 7천조입니다. 2경 7천조 원이라는 돈이 해외에 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할 적엔, 저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 푸틴의 해외 자금들이 딱 3천억 달러가 동결되고 몰수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마찬가지로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에 이 유럽이나 해외, 호주, 캐나다, 미국에 퍼뜨려져 있는 빼돌렸던 해외 자금들이 다 동결되게 됩니다. 동결되면서 이것들이 압수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태자당 그룹은 공산 귀족 그룹은 완전히 망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결코 시진핑의 대만 침공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유차 문제를 가지고 딱 대치를 하면서 지금 치열하게 내부 중난하이에서 싸움,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는, 또 중국 경제는 폭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로 한국 좌파들한테는 재앙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최근에 AI와 그 다음에 아틀라스 휴머노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좌파들은 어디서 돈을 얻습니까? 바로 노조, 이런 쪽에서 돈을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을 챙겨왔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AI,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이것 때문에 이 노조가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됩니다.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되면서, 왜냐? 공장에서 이제 쫓겨나는 상황이 돼요. 그렇게 노조가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되면서 결코 쟤네들의 한마디 금전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곧 제가 보기에 1, 2년 안 걸립니다. 이 새로운 AI 시대, 휴머노이드 시대에 이거 1, 2년 안 걸립니다. 그 정도로 확 급속히 퍼질 텐데, 급속히 퍼지고 나면 쟤네들의 자금력이나 정치적 기반 자체가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요인으로다 좌파들의 정치적 기반이 와야 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볼 적에 결코 이 세 가지 요인으로 한국의 지금 좌파는 최전성기를, 이재명 정권에서 반미 친중 좌파가 최전성기를 구가하지만 결코 1, 2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우파가, 자유우파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따박따박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고, 하나하나 인내심을 갖고 저축해 나가면서 전진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그 속에서 우리 자유우파의 승리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적어도 5년 이전에 저는 이미 2028년 전에는 충분히 승산을 갖고 주도권을 쥐고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자유우파에게 중요한 것은 너무 호들갑을 떨지 말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국민의힘 중심으로 쌓아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자꾸 자기 코인팔이 하듯이, 자기 조그만 구멍가게 챙기듯이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긋하지만 따박따박 전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급하게 굴지 않는다, 이런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